그러니까 진정한 창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그 틀을 벗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흔들어야 된다. 한 3분의 1 정도 강의를 해요. 강의가 조금 큰 덩어리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요. 10개 정도 되는 세션인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 주제가 있고 매 학기 반복을 해서 2학점씩 3번을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거를 3번은 듣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엔 어디 가서 가르칠 수도 있는 수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주제들이 우리 산업공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프로덕션, 디자인, 이게 PPPD입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공정 설계, 주요한 그런 토픽들을 1시간에 다룹니다, 그냥. 무조건 디자인, 그러면 제품 설계에서 경험 설계까지.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럼 그 안에 설계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학에 대한 것도 다 돌아볼 때에도 그냥 인간의 그 작업 관리에서 우리 자동화까지, 그러니까 AI까지 가는 그거를 2시간으로 잘랐는데요. 잘라가지고 그 역사를 그냥 쭉 봅니다. 기술 철학 같은 경우는 하이데거가 이제 얘기했던 닭다리라는 이제 우리가 기술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기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조금은 치우치게 보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두 다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그냥 나사가 있어도 어떤 애한테 망치를 들려주면 그걸 갖다가 못이라고 간주하고 그냥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수단을 갖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수단이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금은 어거지로 안 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나한테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바실리스크라는 신이 광선이 눈에서 나와서 보는 것들을 다 죽이거든요. 보는 것들은 다 죽고 죽은 것만 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의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살려둬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해해야만, 해부해야만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분석적인 마인드셋이다. 이런 것들을 던져요. 그럼 이제 처음에 들을 때 그 무슨 말 하나. 갑자기 공대 왔는데 교수님 지금 무슨 뭐 인문사회학도 아니고 뭐 합니까? 이제 이러고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연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AI,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바실리스크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설계가 지금 경험 설계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왔을까? 혹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낸 걸까? 그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수단을 만든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대생들이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있냐? 필요 없죠. 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는 그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오지랖 좀 넓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밖으로 한번 나가려고 해보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틀에 있으면 그 틀을 적용하는 게 신이 나서 재밌어가지고 오히려 안 맞는 것들을 버리고 그 맞는 것들만 가져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박스를 내려놓고 한번 다시 생각하는, 내가 담고 있는 것은 어떤 박스이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은 뭘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창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그 틀을 벗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흔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2학년 때 한번 흔들고 연달아서 못 듣게 하고 1년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1년 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또 들을 때 어때? 지난번 처음 들을 때랑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라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커리큘럼을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술 철학, 뭐 설계, 우리 역사 바라보는 거, 전체 학과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한 게 이제 10분의 1이고요. 나머지 60% 정도 해당되는 거는 학생들을 계속 그 문제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그 중간 보고하고 그다음에 기말 보고하는데 전부 비디오를 만들게 합니다. 15분짜리 비디오. 그러니까 처음에 10분짜리 비디오 만들고 기말에 15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한순간에 그걸 이제 확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대학의 커리큘럼은 그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플랫폼, 누구나 얹을 수도 있고, 그럼 대학이 하는 일은 그걸 편집하는 일이죠.
그걸 편집하고 대학에 오는 이유는 그 편집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메타널리지죠. 지식을 편집하고 다루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러 대학을 가는 거지 편집된 지식을 얻으러 가는 지금까지는 그렇거든요. 책에 텍스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 혹은 강의되어 있는 20시간짜리 이것을 한번 직접 그 대가가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이제 소멸되고 거기에 계속 살아서 새로운 지식이 애도되고 또 소비되고 하는 그래서 그 플랫폼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대학 교과들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틀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틀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그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맛을 잃어버린 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주어졌던 어떤 빛 같은 거였었어요. 공학 쪽에서 그게 뭐냐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찾은 게 이제 적정 기술이고 또 하나 쪽에서 봤던 건 제가 속한 데가 학교니까 학교가 맛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층 이렇게 뭐 초등, 중등, 고등 와서도 또 뭐 학사, 석사, 박사, 그다음에 포스닥 뭐 이래가지고 층이 있고. 그런 계층이 있는 것이 좀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들도 제자들이 왔을 때 너는 지금 몇 학년이냐? 너는 초급 듣고 너는 몇 년 됐으면 중급 듣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모아놨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온 지 10년 된 아이서부터 오늘 처음 들어온 아이까지 같이 놓고는 그래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그게 원래 학문의 원형이었고 교육의 원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어색하다. 아주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우리 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도모되는 그런 클래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년을 한번 허물어 보면 어떨까? 어떤 한 트랙 정도는 학년을 넘어서서 거의 초등 수준에 있는 사람에서 고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허무른 그런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그냥 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선생님들은 강의 하고 싶어하지 않은 과목들을 이렇게 납치했어요. 6학점을 전공 필수로 만든 그래가지고 3번을 반복해서 듣는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은 뭐 대학원 또 과목을 하고 있어요. 석사, 박사 상관없이 레벨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원래 교육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이고 근데 교육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반기를 거는 거죠. 교육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원형 거기에 전문가들과 앞서 경험을 한 사람과 조금 앞서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것을 제법 많이 한 사람 그다음에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모두가 거기 안에 지식을 만드는 자고 또 소비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미래 교육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안 됐으니까요. 제 희망사항으로는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을 표현하는